네, 여전히 책 5권 국가의 소득에 대해서 챕터 1 국가의 비용, 파트 3 공적인 일과 공적인 기관에 드는 비용, 그 중에 아티클 두 번째 어린이의 교육을 위한 기관에 드는 비용. 이 기관은 학교를 얘기하죠. 어린이의 교육을 위한 기관은 그 비용을 지출하기 위한 충분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학교도 뭔가 소득이 있어야지 애들을 가르치죠. 학생이 교사에게 내는 사례금이나 수업료는 자연스레 그 소득원이 되며 그 밖에도 지방소득이나 부속 토지에서 얻은 임대료 혹은 군주나 개인 기부자가 낸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 등이 소득원이 된다.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은 뭐 사립학교 말고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재정을 부담하죠. 그 소득원은 각 개인들로부터 거둔 세금인 거죠. 어떤 직업이든 노력을 끌어내는 것은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는 정도에 따른다. 말이 약간 관념적이 돼버렸는데 필요한 것이 있는 정도, 돈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노력을 하게 된다. 성취감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노력을 끌어낸다. 명예욕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노력을 끌어낸다. 뭐 다 말 되죠. 근데 그 중에서도 뭐 성취감이든 뭐 명예욕이든 어떤 그런 것 중에서도 가장 큰 경우는 생활에 필요한 돈을 오로지 그 직업의 보수에서 얻는 경우다. 생활비가 가장 크다. 그 돈을 얻으려고 매일매일 주어진 일을 하고 경쟁이 자유로운 곳이라면 서로를 밀쳐내기 위해 더 잘하려고 애쓰게 된다. 어떤 직업의 성공으로 얻을 수 있는 거창한 목표는 특별한 야망과 정신을 가진 몇몇 사람에게는 그럴지 모르지만 최고의 노력을 끌어내는 데 필요한 것은 아니다. 뭐 동의하는 사람은 동의하고 아닌 사람은 아니겠지만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뭐 이런 특별한 야망 이런 거 모두가 갖추고 있지 않더라고요. 진짜 몇몇만 갖고 있더라고요. 이런 성취욕이나 뭐 이런 거 몇몇만 갖고 있어요. 경쟁이야말로 최고의 노력을 끌어낸다. 학교에 기부되는 돈은 교사들의 궁색함을 달래주고 그들의 생계가 그들의 성공이나 명망과는 상관없이 급여로 이루어지게 한다. 지금의 공기관 학교,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마찬가지죠. 잘 가르치느냐 못 가르치느냐는 아무런 요소가 되지 못하고 급여에 관해서는 어떤 명예에 관해서는 요소가 될지 모르지만 학생들 사이에서의 평판 이런 거는 요소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 선생님들의 그 급여는 잘 가르치느냐 못 가르치느냐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으냐 적으냐 내지는 많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냥 급여는 나오죠. 반면 어떤 학교는 교사의 보수 대부분을 학생으로부터의 수업료와 사례금으로 얻는데 학원이 그렇죠. 사립학원이 그렇죠. 이 경우 교사들은 학생으로부터의 평판에 매우 의존하게 되어 더욱 분발하게 된다. 학원이 그래요. 요새 어린 아이들은 학교 수업 시간에는 잠을 자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그 선생님들도 그걸 인정하는 분위기라고 해요. 공부는 학원에서 한다. 지식은 학원에서 얻는다. 그럼 학교는 왜 다니느냐? 뭐 이런 근본적인 물음은 별로 안 해보셨나 봐요. 선생님들이. 학교는 왜 필요하냐? 뭐 여하간에 그 수업료와 사례금으로 얻는 교육기관, 학원 대 그냥 저절로 월급이 나오는 학교 대 대한민국의 그 선생님들 그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의 급여 수준은 세계 넘버원이라는 자료를 어디서 잠깐 읽은 적이 있는데 뭐 이거는 제가 확인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하간 높습니다. 대한민국 학교의 선생님들의 급여 수준은 여하간 높여요. 근데 그분들은 제가 지금 현재 보기에는 학원한테 완전히 졌어요. 직업적으로는. 어떤 인간 사회에서의 직업이라는 게 어떤 인간 사회에서의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정도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직업을 정의한다 그러면은 학교 선생님들은 직업으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학원 선생님들이 이겼어요. 왜냐? 학생으로부터의 평판에 매우 의존하게 되어 더 분발하게 되었기 때문에, 경쟁을 했기 때문에. 교사를 관리하는 권위가 교사들 자체 집단에 있게 되면 수없이 많은 대학교들이 총장을 뭐 직선제로 뽑자, 교수들이 직접 뽑자, 뭐 이런 거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도 그 교장들을 선생님들이 직접 뽑자,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많이 있었죠. 특히나 정교조라는 그 교사 집단들한테서 그런 주장이 많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당시에도 요거를 문제로 삼았네요. 300년 전부터.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는 분들 자체가 굉장히 고리타분하다는 얘기예요. 본인들은 대단히 어떤 혁명적인 어떤 진보를 꿈꿨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스스로들은 300년 전부터 있었던 논란이네요.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관대하여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게을러지게 된다. 제대로 봤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대부분의 교사가 최근 몇 년간 아예 가르치려는 흉내조차 포기한 이유다. 표현이 아주 그냥 그 경멸에 가깝네요. 옥스퍼드 대학 교수들한테 경멸에 가까운 표현을 썼어요. 가르치려는 흉내조차 포기한 이유다.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현재 이렇습니다. 가르치려는 흉내조차 포기한 상태로 제가 보기엔 그래요. 잠깐 오늘 짧으니까 잠깐 그냥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자면은, 그 공항에서 일본을 다녀오는데 그 한 30대 중후반쯤 돼 보이는 아저씨랑 그 중학생, 기껏해봐야 고등학교 1학년 중3쯤 돼 보이는 학생 그룹이랑 서로 욕을 하면서 대화를 하더라고요. 신기해서 보고 있는데 이게 사제지간이었어요. 아마 수학여행을 다녀오나 봐요. 친구 같은 거, 좋은 의미로 친구 같은 게 아니라 좀 저로서는 조금 많이 황당한 장면이었어요. 뭐랄까, 저는 그래요. 지금 학교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으로서는. 일단 지식의 전달자로서의 역할도 스스로들 포기를 했고, 져서 그런지 하여튼 포기들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인성교육 이런 면에서도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모르겠어요. 그 제자들이랑 서로 그런 식으로 대화를 오고 가는 가운데서의 인성교육을 뭘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 다음 여러 가지 면에서 학교의 존재 이유를 모르겠지만, 그 교육은 필요하죠. 교육을 그 사회 구성원 개개인들, 어린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방법은 필요해요. 그렇지만 학교가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꼭 필요한 건 교육이지 꼭 필요한 게 학교가 아니에요. 교사를 관리하는 권위가 성직자나 관료 등 외부에 있는 경우 교사들을 일정 시간 성실히 수업에 복무토록 할 수는 있을지언정 어차피 수업에 참여하는 당사자들도 아니고 학문적으로도 무지할 수밖에 없어 실질적인 교사의 성실한 복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 또한 교사들로서도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은 본분에 충실하기보다 관리자들에게 잘 보이려는 것이 되기 쉽다. 학생이 교사를 선택할 수 없는 체계의 학교도 마찬가지로 경쟁이 배제되어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충실하지 않게 된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교사라면 수업 중 엉뚱한 소리를 했을 때 학생들이 보이는 반응을 걱정할 것이고 좋은 수업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어떤 교사는 적당한 교재를 대충 읽어주는 것으로 의무를 한 척 할 수도 있으며 많은 교사들이 이러죠. 우리 학창시절을 지나왔지만 학교의 규율은 그런 수업일지라도 학생들이 군말 없이 듣도록 강제할 수도 있다.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요? 300년 전이나 지금이나 30년 전이나. 학교의 규율은 대체로 학생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교사들이 편하려고 있는 것이다. 교사가 그의 의무를 다하든 말든 학생들은 수업에 충실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마치 교사는 언제나 완전하고 학생은 언제나 어리석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희한하죠? 300년 전의 아저씨가 이런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니. 300년 전에 이 아담 스미스보다 어렸을 교사들이 이런 꼰대 기질을 보였을 거라는 생각하면 재밌기도 하고요.
하지만 교사가 진심으로 그 의무를 다한다면 학생들이 교사를 무시할 수는 없다. 들을 만하다고 알려진 수업에는 딱히 잘 들으라고 규율을 세울 필요가 없다. 맞는 말만 해요, 참. 대체로 공교육이 취급하지 않는 분야의 교육은 잘 가르쳐진다. 우리나라도 뭐 학원에 피아노, 뭐 태권도 이런 거 잘하죠. 아주 잘해요. 아주 만족스럽게 부모들 마음에 그냥 쏙쏙 들죠. 그러니까 자꾸 보내는 거예요. 돈 들여서라도. 왜? 마음에 드니까. 과목이 좀 웃겨요. 펜싱, 무용, 읽고 쓰기 등의 교육은 대체로 사교육이고 효율적으로 가르쳐질 수 있는 반면 공교육 기관인 승마학교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도 그 효과는 의문스럽다. 희한하네요. 승마가 공교육이었고 이 읽고 쓰기가 사교육이었대요. 하여튼 뭐 시대가 달랐으니까. 문명화 상업화된 사회에서 보통 사람들에 대한 교육은 특권층보다 더 사회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권층이야 그들이 특권적 직업을 갖기 전에 19년 정도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아가며 교육을 충분히 받지만 뭐 고등학교 3학년까지 충분히 교육을 받죠. 부모한테 지원을 받아가며. 보통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단순하고 고된 직업을 갖느라 교육에 할애할 시간도 돈도 없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도 직업을 갖기 전에는 시간이 좀 나는지라 읽고 쓰는 정도의 교육은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때 드는 비용은 온 사회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 아담 스미스가 공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이거는 정의롭죠. 특권층은 교육을 계속 받아가면서 계속 특권층으로 남을 여지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일하느라 교육을 못 받아서 계속 서민으로 계속 못 사는 계층으로 남는다.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러니 최소한의 교육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부담은 사회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옳다.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논리적이고 옳아 보여요. 단 교사들의 보수는 상당 부분 수업료로 충당케 하여 느슨해지지 않도록 한다. 미리부터 이런 문제점을 보고 뭐 21세기의 정치꾼 1000명을 데려다 놔도 이분의 이 성견지명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300년 전에 이 의식 수준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 교사들 느슨해지면 그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 대한민국 지금 그런 걸로 제가 보기엔 그러고 있어요. 공립학교를 지어서 보통 노동자의 자녀들도 쉽게 교육받을 수 있게 해야 하고 그 내용은 읽기, 쓰기, 세마기, 기하학, 기계학 등 모든 분야에서 쓰이는 학문이어야 한다. 또 그중 우수한 학생에게 상을 주어 교육을 장려하고 모두가 직업을 갖기 전 필수적인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많은 제도적인 허점으로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지금 2019년 대한민국은 쓰레기 정치꾼들이 모든 분야를 장악을 해서 교육도 정치의 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건 명확하게 그래요. 교육을 아이들을 정치의 도구로 쓰고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교육이지 학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혁명 3.0에서 학교가 없어져야 된다. 대신 어떻게 교육을 더 효율적으로 잘 시킬 것인가. 저 비용으로 아니면 같은 비용으로 더 만족스러운 교육을 시키고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제안을 한 게 있어요. 여하간 이 국부론에서 국가는 어떤 교육에 비용을 쓸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게 이 당시의 환경에 필요한 내용이었지 국가가 교육에 돈을 써야 한다가 절대적인 명제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필요한 건 교육이지 학교가 아닙니다.